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주요 내용들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주요 골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 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 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 역세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한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에만 자격을 주던 것을 이제는 민간에 확대를 해서 도심 내에서 창의적인 주거와 업무용 건축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현행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조 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임대주택을 기부채 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여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 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 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도심복합 사업 유형도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과 역세권 등에서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신규 택지는 철도역 반경을 계산해 초역세권과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컨셉트로 개발됩니다. 또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되며 공공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큰 폭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을 면제해 주기를 이제 상당히 고대했는데 면제해 준다는 그런 정책도 없고 이제 단순히 이제 구조 안전 항목을 50%에서 40-40%로 완화를 해줄 계획이다.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어차피 연내에는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조치와 입법사항에 대해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와 기대감이 다른 만큼 원활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